마법소녀, 아이돌, 배우, 유튜버 등 여러분은 최애 어떤 모습을 좋아하나요? 괴물과 맞서 싸우는 마법소녀가 되어버린 소녀들의 이야기, 마법소녀 이세계 아이돌 소개하겠습니다. 학원과 알바를 병행하며 취업 준비하는 프리랜서 그림작가 징버거. 그녀는 지원한 곳에 떨어져 우울하던 중 강아지가 햄버거를 훔치는 걸 보게 됩니다. 당연히 햄버거를 되찾기 위해 쫓아갔지만 정체 모를 빛에 휩싸이더니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런 그녀가 눈을 떴을 땐 알 수 없는 공간, 그리고 햄버거를 훔친 강아지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밖으로 나가려던 징버거는 상식 밖의 풍경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강아지는 그녀에게 설명하고서 마법소녀 계약이 돼버렸으니 괴물을 처치해달라 합니다. 그렇게 의무를 다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죠. 때마침 나타난 정체불명의 괴물,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 미친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징버거는 강아지의 도움을 받아 도망쳤고 마법소녀로 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법소녀로서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무기를 들고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무기를 던져 괴물을 해치운 줄 알았지만 자기의 영혼을 노리는 다른 마법소녀에 의해 또다시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과연 징버거는 마법소녀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알면 더 재밌고 몰라도 재밌는 작품입니다. 내수적인 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 어느 정도 알면 더 재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걸 몰라도 마법소녀물로서 답정너 계약관계, 비밀이 많은 세계관, 내부의 배신자 등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잘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후회를 바로잡기 위한 말렌 매니저의 회귀 이야기, 1년차 말렌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한창 잘 나가는 엔터테인먼트 부사장 정윤호, 회사 연예인의 스캔들을 막기 위해 나서게 되는데요. 대응 과정이 쉽지 않아 강경책까지 써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에 가까운 소식을 듣고 쌓여있던 것이 터져 피를 쏟아내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들은 정윤호는 쓸쓸하게 죽어갔는데 마지막에 안 좋게 헤어졌던 유진이를 보고 끝내 죽고 맙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땐 1년차 매니저 시절로 회귀하게 됩니다. 정윤호는 유진이의 인생에 있어 가장 최악의 날로 돌아왔는데요. 모든 후회를 바로잡고자 기억을 더듬으며 평범한 하루로 바꾸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불완전한 기억 속에서 자기 할 일을 하던 정윤호, 휴대폰을 보다 스케줄 어플 알림이 떠서 업데이트합니다. 그 결과 미래에 있었던 모든 일을 알게 됐으며 불확실해서 불안했던 기분이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소가 죽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윤호가 잘 나가는 작가의 눈도장을 찍을지 미소를 데려와 직접 구출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과연 정윤호는 전생의 가오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재미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먼치킨 매니저의 유능함을 바탕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그 속에서 소속 아이돌과 배우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딸바보로 만드는 틈새 매력까지 뭐 하나 빠진 게 없어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운명의 선이 보여 소속 연예인을 성장시키는 매니저 이야기, 어딜 봐요 매니저님 소개하겠습니다. 저승사자에 의해 저승으로 끌려가는 김인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과 죽은 원인을 들었을 때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인준의 곁에 운명의 선이 나타난 걸 본 저승사자는 자신이 착각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온 실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저승사자가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자 미친듯이 뛰어나간 끝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김인준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매니저로 일하게 될 곳을 향하게 됩니다. 인맥으로 들어왔지만 능력이 없지 않던 김인준, 잠깐의 면접에서 톱스타를 키워보고 싶다고 얘기하고서 첫날부터 매니저로서 일하게 됩니다. 배우 혜령이 매니저가 된 김인준, 그녀에게서 저승에서 봤던 검은 선이 보여 그는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그 찝찝함의 우려는 곧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걱정이 된 김인준은 현장을 따라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촬영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서둘러 혜령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무너지면서 혜령이가 다칠 뻔할 때 김인준이 몸을 내던져 혜령이를 구해내고 기절하였습니다. 과연 김인준은 톱스타 매니저가 될 수 있을까요? 답답할 일 없고 성장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매니저로서 사기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척척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소속 연예인이 그의 능력 덕분에 점점 잘 돼가면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억울한 전생을 바꾸기 위한 고인물 PD의 2회차 이야기, 두 번 사는 프로듀서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드라마 PD가 되고 싶었던 예능국 PD 강준수, 그는 자기의 기획을 5번이나 도용당했습니다. 그 결과 도용한 PD는 승승장구했고 강준수는 질투와 억울함 때문에 술에 빠졌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던 강준수, 자고 일어났을 땐 10년 전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덕분에 첫날부터 방송국에 지각했는데요. 회귀 전 사건을 알고 있어 흐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경력을 살려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다른 프로그램에 가게 됩니다. 폐지 예정인 프로그램에 말이죠. 가고 싶지 않아도 피할 수 없기에 받아들였는데 거기
거기에 쓰레기 인성을 가진 PD까지 있었습니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는데 쓰레기 PD가 유명한 톱스타를 데려온다 했습니다. 하지만 강준수는 그녀가 음주운전으로 날아갈 것을 알기에 거짓말을 해서 반대하였습니다. 메인 PD는 그걸 믿었고 강준수에게 다른 연예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회기 전을 떠올린 그는 한시아를 소개했고 메인 PD의 마음에 들어 시작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과연 강준수는 스타 PD가 돼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히로인이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작화가 아쉽다고 생각했으나 이야기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여조를 돋보이게 하려고 힘을 준 게 오히려 작품의 매력을 살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톱배우의 회귀 이야기, 배우로서 살겠다 소개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장사하는 어머니가 싫었던 장영국, 불만이 가득한 채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꿈도 없이 지나가던 나날 TV에서 배우의 인터뷰를 보고 배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곧바로 연극과가 있는 대학교에 지원하였고 알바를 병행하며 미친 듯이 노력했죠. 그 결과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해진 장영국, 이제 탄탄대로의 길만 남은 줄 알았었는데요. 홀로 고생한 어머니의 입원 소식을 알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 어머니는 병 때문에 돌아가셨고 장영국은 후회와 슬픔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장영국이 눈을 뜨자 과거로 회귀하여 젊었던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회귀한 장영국은 전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배우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여 공부에 전념하였죠. 성적이 대폭 오른 반면 만족스럽지 못한 장영국, 학교를 마치고서 어머니를 도와줬습니다. 전생의 알바와 배우 경험을 통해 장사를 도왔는데요. 아역 배우를 찾고 있던 PD의 눈에 띄게 됩니다. PD는 장영국에게 접근하여 캐스팅하려 했으나 전생을 떠올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월세 때문에 곤란한 걸 알게 되자 PD에게 전화하여 아역 배우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장영국은 전생을 반복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출 맛집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보여주는 서사 과정을 보면 몰입할 수밖에 없었고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작품 내 보여주는 이야기의 연출이 미쳐서 굉장히 재미있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귀여운 딸아이의 유튜브 데뷔 이야기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외삼촌 장례식에 온 무직 알바생 이주원, 불편한 친척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듣던 중 외삼촌 딸의 향후 거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주원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아무것도 엮이지 않고 싶었죠. 하지만 외삼촌 딸 연두가 오게 되면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꼬질꼬질한 옷차림에 씻지 못한 외형까지. 그런 연두 앞에서 정작 어른들은 보육시설에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주원은 과거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게 느껴져 화가 난 나머지 본인이 키운다고 얘기합니다. 연두를 데리고 자취방으로 가는 길, 이주원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연두를 돌려보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보육시설에 보내질 연두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자취방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이주원은 연두와 얘기를 나누며 자신을 받아줄지 내심 고민하게 됩니다. 연두가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가족이 무섭다는 말을 듣게 됐죠. 하지만 다행히도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이주원의 행동 때문인지 연두는 그를 아빠이자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연 이주원은 연두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딸바보 특유의 매력을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딸바보의 귀여움을 극대화해 힐링을 잘 잡아냈으며 동시에 재미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스토리 흐름을 따라가기 벅차지 않았고 연두에게 입덕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